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모라며 무조건 해봤을 학습지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가면서 다른 아이들과 학습에 대해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5세 정도가 되면 연산이나 한글을 먼저 하고 온 아이들에 비해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부모의 불안감이 사교육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유아기뿐만 아니라 영아 때 조기교육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들지요. 자, 그럼 학습지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개인적인 상황이라든지 성격, 또 학교에서의 학습 진도나 수준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시작하기 전에는 부모가 아이의 학습 능력과 관심사를 파악해서 적절한 학습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학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아이와 함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를 발견하고 학습에 대한 기반을 다져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습지 시작 평균 연령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모 학습지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한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 평균 시작 연령은 4.9세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사교육의 형태에서 학습지가 67% 정도로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듯이 사교육의 시작이 바로 학습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습지를 선택해야 할까요? 학습지도 일일 학습지, 또 주간 학습, 월간 학습, 온라인 학습 등 여러 가지 콘텐츠로 개발, 유통되고 있어서 선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조사 전문 기업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서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이 주위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이다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 또 다른 항목에서는 도움에 대해 별로 기대는 하지 않지만 왠지 불안해서 선행 학습을 시키는 거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학습지를 선택할까요? 그것은 바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데 문해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를 말합니다. 이 문해력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발달하고 만 4세 무렵 문해력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은 이때부터 호기심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듣고 읽고 쓰면서 배경 지식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숫자를 읽고 쓰고 글을 이해하는 기초 문해력 향상을 기대하면서 바로 학습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학습지 선택 기준 3가지인데요. 부모의 불안한 마음에 아이의 기질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지를 주변에서 이거 하니 좋더라 라는 소문만 믿고 선택할 때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학습지를 선택하고 이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의 수준은 아이들마다 정말 다르죠. 개인차가 심하거든요. 이때 다른 아이들이 하는 과정을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글씨의 크기라든지 그림, 또 자료 제공 등 학습지의 구성과 학습 내용 등을 잘 확인하셔서 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아이와 하나씩 경험해보고 선택하는 것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 1세, 2세가 되었을 때는 생활 습관을 돕고 싶다면 이것은 이를 닦는 칫솔과 치약이야. 오늘 반찬의 이름은 무엇일까? 오늘 어떤 잠옷을 입고 싶지? 자녀에게 이렇게 코칭식 질문을 하면서 아이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어휘를 늘리고 어휘 발달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학습지를 선택하고 부모가 같이 논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흥미를 불러올 만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가 흥미를 가지는 분야에 대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지식이 늘어납니다. 학습지를 하는 대상은 결국 우리 자녀들이죠. 여러 학습지를 직접 비교해 보면서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오는지, 또한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겨서 능동적인 학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 부분에 대한 고민, 금전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습지를 선택하고 계약할 때 1년에서 2년 등 긴 기간으로 계약을 하거나 또는 개발된 컨텐츠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비용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일정 기간 학습 후 학습지가 밀리거나 흥미를 잃어서 중도 포기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럴 때 위약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급기야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까지 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지와 연동된 그 대량의 백과사전, 또 동화 전집, 스마트 기기, 교구 등을 같이 구매하고 방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제 아이가 흥미가 떨어져서 일정 기간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죠. 이때 반납이 아니라 고스란히 교재나 교구를 가져야 되는 그런 계약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 조건에는 학습 기간,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후 발생될 금전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학습지를 선택한 후에 올바른 부모의 태도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습지는 짧은 기간 학습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학습할 계획을 가지고 부모의 관심과 참여에 따라 학습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학습하기입니다. 이 학습지는 학원과 다르게 자율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할 경우에 학습지는 당연히 밀리게 되고 학습 습관이 길러지기 어렵습니다. 시작했다면 하루 일과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방문교사가 있는 경우 교사에 대한 예의와 신뢰감 갖기가 필요합니다. 방문교사가 있는 시간에 맞춰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놓는 것 필요하고요. 학습에 대한 기본 자세를 부모님께서 먼저 실천하여 보여주신다면 아이도 학습 준비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학습지를 하기 싫어할 경우에 그 이유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습지를 재미없어 할 때는 이것이 재미가 없어서 지루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너무 학습지가 어려워서 아이가 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나 교사의 기대감이 너무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하기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에 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아이가 학습지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먼저 파악해보고
그것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학습지를 싫어할 경우에 대처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학습지를 게임 형태로 좀 재밌게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형식의 학습지를 제공하면 아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퍼즐을 한다든지 퀴즈로 낸다든지 미로찾기 등의 게임 요소를 포함한 학습지를 제공한다면 아이들이 더욱 쉽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관심사에 맞게 학습 주제를 선택해 주기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죠. 따라서 아이의 관심사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학습지를 제공해 주고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에 대한 거, 또 우주, 자동차 등의 주제에 대해서 학습지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학습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해 주기입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죠. 예를 들면 책을 줘도 좋고 동영상도 좋고 그림이라든지 음악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학습지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학습지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주면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지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면서 학습지를 진행해 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학습지를 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학습지 시작 시기, 학습지 선택 기준 3가지, 그리고 학습지 선택 후에 올바른 부모의 태도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지 시기와 선택에 있어 기준은 아이의 발달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이의 흥미를 불러올 만큼 재밌는지, 금전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이 입장에서도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인지 부모님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기준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바른 부모의 태도 4가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의 관심, 참여, 일정한 시간 정해서 학습하고 방문교사가 있는 경우 교사에 대한 예의와 신뢰감 갖기, 아이가 학습지를 하기 싫어하게 될 경우 그 이유 파악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습지와 사교육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키움 코치 도미양 교수였습니다.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